매매에서는 보통요,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매매에서는 일단 우리가 이제 보면 매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매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매매는 일방은요, 재산권을 이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요, 대금을 이전하는 것을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여기서 재산권이라는 것은 뭐냐? 재산권은 물권하고 채권이요. 물권하고 채권하고 유가, 증권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재산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요, 우리 시험에 이런 말 하면 나왔죠?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지상권은 물권이죠? 그래서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매매는 반배급부로 대금만 줘야 돼. 다른 것을 주면 안 돼. 그러면 그것은 매매가 아닌 것이에요.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매에서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는요, 매매는 다른 거 다 동시행이 다 똑같으니까 과실수치라는 것이, 과실수치권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매도인이 있고요. 여기 누가 있다? 매수인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매매에서 여기요, 5월 1일이죠. 5월 1일 인도죠,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 인도하고 난 후는 뭐다? 매수인이죠. 그럼 여기요, 여기서는 3월 1일요, 대금이죠, 대금을 미리서 지급해요.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도인,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는 매수인. 여기서 등기에서 등기는 과실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등기는. 그래서 등기가 있든 없든 대금하고 인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인도 후에요, 6월 1일 날 대금을 지급하죠. 그러면 매수인은 인도받을 때부터 대금을 과실을 수치하니까요. 만약에 대금이 1억이다. 그러면 6월 1일 날 대금 1억 원만 주면 안 되고 5월 1일 인도받을 때부터 6월 1일까지 1억 원에 대한 이자까지 같이 줘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매수인은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요,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요. 이게 꼭 시험에 나와. 대금을 지급해. 인도와 동시에. 그러면 어디에서 대금을 지급한다? 인도 장소에서. 물건이 있었던 장소, 그러면 안 돼. 인도 장소,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매매 비용이 있죠? 매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매매 비용은 우리가 쌍방이 균분하는 게 원칙인데요. 뭐가 매매 비용이 균분이냐, 이걸 알아야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이요. 등기는 보통 누가 부담한다? 실무회상 매수인이 부담하잖아요. 등기 비용은요. 만약에 저당권 말소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저당권 말소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그것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집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그 저당권 등기를 자기가 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소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약서 작성 비용 있죠? 계약서 작성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쌍방이 균분해. 쌍방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측량 비용 같은 것도 있는데요. 원래 측량 비용 같은 것은 누가 부담한다기보다는 그것은 쌍방이 균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섞여서 막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에서는 또 588조하고 589조라고 하는 것이 조문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뭐냐면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요. 을이 중도금을요, 1억을 지급하려고 그러는데 이 갑의 건물에 가압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가압류가 얼마요? 6천짜리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요, 6천을 뭐란다? 위험의 한도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의 한도에서 6천의 지급을 거절하고 4천만 주는 거예요. 4천만요. 이렇게요. 그러면 갑은 뭐란다? 갑은 6천에 해당하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서 6천만 원 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담보가 없거나 담보를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뭐란다? 공탁을 시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탁이란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 우리 시험에는 두 군데에서 나와. 여기서 공탁이란 말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계약금에서 나온다. 그래서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했는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을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서 한 번 더 나온다. 여기서 이제 매매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가 비교해서 아무 데나요? 공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쭉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약이죠. 예약. 그것을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거죠.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다? 물권 계약. 그래서 틀린 걸로 나왔다. 채권 계약이고요. 이 예약을 하죠. 예약을 하면 여기서 예약 완결권이 나오죠. 이 예약 완결권은 뭐다? 이것은 형성권이죠. 그래서 형성권이니까 형성권은 재산권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고요, 양도할 수 있고요, 상속할 수 있고요,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뭐다?
의사표시를 한다.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요.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뭐다? 갑이 을한테 완결권을 행사할 건지 말 건지 최고를 하죠. 최고를 했는데 확답이 없죠. 그러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예약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네 가지가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이 네 가지가 뭐냐면, 먼저 추인권이 있죠. 추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수익의 의사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해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요, 예약 완결권이 이렇게 있고, 이 네 가지만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최고하죠. 추인할래 말래 최고를 했어. 추인할 거니 최고했어. 수익할 거니 최고를 했어. 해제할 거니 최고를 했어. 예약 완결권 행사할 거니 최고를 했어. 최고.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다 이 말이죠. 아무 말이 없다.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추인할래 말래 무권대리에서 물어봤어. 상대방이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뭐다? 반대로 가. 추인의 반대가 뭐다? 추인 거절.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가. 수익할래 말래 최고했어. 아무 말이 없어. 수익 거절. 반대로 간다고. 수익 거절. 해제할래 말래 물었던지 아무 말이 없어.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해. 예약 완결권 행사할래 말래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어. 예약은 효력을 받는다. 잃는다. 잃는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 항상 어떻게 본다? 네 가지밖에 시험에 안 나와. 묻는 거. 의사표시. 그것은 반대로 가는 것이다. 정반대로. 알겠죠? 수익할래 말래 수익 거절. 추인할래 말래 추인 거절. 알겠죠? 예약 완결권 행사할래 말래 예약은 없어져. 해제할래 말래 해제권은 없어져.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형성권이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 형성권은 뭐다? 먼저 무슨 기간이다? 제척 기간에 걸리고, 이 제척 기간은 뭐다? 제척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제척 기간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제척 기간은 뭐한다? 진행한다. 그래서 제척 기간은 진행하고, 그래서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목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제척기간은 뭐란다?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이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죠? 합의가 안 되면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10년.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10년의 제척기간.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형성권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가등기 할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예약 완결권의 행사를 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양도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해야지 양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일방 예약에서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 본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본계약을 뭐란다? 주된 계약이라고 하고, 본계약을 하면서 보통 계약금을 주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종된 계약이면서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종된 계약에는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환매 특약이 있고, 요물 계약에는 현상 광고, 대불 면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이 있다. 특히 종된 계약이라는 것은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된다. 그런데 계약금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본 계약이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아무 말이 없으면. 그래서 계약금은 언제나 해약금이다 그러면 큰일 난다.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계약금은 우리가 중도금이죠. 이 중도금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이행단계라고 하는 것이다. 이행단계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두 배로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을 해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중도금 이후 이행을 하지 않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 불행하고, 채무 불행이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온다. 이 해제와 원상회복, 손해배상, 채무불행은 이행단계 이후에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를 할 때는 이행단계 전에서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무슨 말이 나오지 않는다? 채무불행이란 말이 나오지 않고, 원상회복이란 말이 나오지 않고,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세 가지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도금은 4천이면 중도금의 일부를 이행을 해도 이행 단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갑과 을 중에서 두 사람이 다 이행 단계에 접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방만 이행 단계에 접어들어도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행 단계가 이행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때부터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여기서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뭐다? 형성권이라고 하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다. 일방적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다.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따라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해야지, 계약금의 일부만 제공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계약금은 실제 지급한 계약금하고 약정 계약금이 있죠. 계약을 해지하려면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날짜가 지나가지고 잔금 날짜가 되죠. 여기 어디에 있었나? 여기에 있었는가? 일방이라는 것은 매도인이나 매수인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럼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방의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줄 때 이 계약금을 뭐로 하자? 계약금을 뭐로?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도록 특약을 한다며. 특약을 한다. 위약금을 하기로. 그럼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해야 된다. 만약에 특약이 있다. 특약이 있으면 이것을 위약벌 또는 뭐라고 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이다.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이것이 너무나 과다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이 과다하다 해서 감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위약벌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나 현저히 과다다. 현저히 과다면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103조에 보면 위약벌 약정이 현저히 과다한 경우 이런 말이 있다. 그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실제로 위약금 특약이 없다, 없으면 실제 손해를 입증하고 위약금 특약이 있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중도금 이후부터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계약금에 관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는 뭐가 된다?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뭐라 한다? 증거금 또는 증약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까지를 우리는 계약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환매를 먼저 보죠. 환매요. 환매하고 그 다음에 교환을 보고 그 다음에 담보책임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를 한꺼번에 막. 그래서 환매는 뭐냐면 이렇게요. 값이 이렇게 있죠. 있으면 이게 5억짜리죠. 5억짜리 을한테요. 여기서 2억을 빌리죠. 2억을 빌리고 이걸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소비대차라고 하는데 여기다 만약에 가등기라거나 또는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 2억을 빌렸어. 갑의 집에다. 그러면 2억에 대한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이자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등기한 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란 것을 부동산 양도 담보라고 하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5억짜리 건물을 을한테요 2억 원에 매매를 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라에 넘기고 물건도 넘기고, 그다음에 이것은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은 등기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되고? 소유자,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2억 원에서 매매대금이니까 2억 원에 이자를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고, 이 사람은 그러면 이자를 못 받는 대신에 여기에서 뭘 받는다? 월세, 과실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과실을 수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자와 과실은 언제나가 아니야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만 본다?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가요 과실과 이자는 언제나 상계한다 그러면 안 돼.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계. 우리가 계약금도 언제나 해약금이다 그러면 안 돼.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5억짜리 2억 원에 팔고 나서 부동산의 경우는 몇 년 안에? 5년. 동산의 경우는 몇 년? 3년 안에 다시 사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환매라고 얘기한다. 환매. 알겠죠? 환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요, 이렇게 갑이요 을한테 이걸 판다. 을한테 팔면서 어떻게 한다? 동시에 부기등기로, 언제나 부기등기로 동시에 갑한테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해야 된다. 언제? 동시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을에게 이전 등기 후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할 때는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시에 같이 서류를 집어넣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환매는 뭘 한다? 환매대금. 이 환매대금은 뭐냐? 환매대금, 매매대금 플러스 뭐다? 비용이다. 비용. 이것은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 환매대금은 비용과 대금이다. 따라서 환매대금이 비용과 대금보다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뭐가 있으면? 약정이 있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한다. 기간은 보통 몇 년이다? 부동산은 5년이고 동산은 3년이고 정하지 않으면 5년, 3년이 되는 것이고, 이 기간보다 더 길게 잡아도 5년, 3년으로 뭐한다? 단축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 한 번 정한 기간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연장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부동산은 언제나 5년이 아니고 5년 안에서 정하는 거예요. 정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것이고, 연장을 한 번 정하면 3년으로 정했죠. 부동산을 더 이상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매는 언제나 부기 등기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환매권 등기가 있어도 을은 이것을 3번 병한테 처분할 수 있고 4번 정한테도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환매 특약에 등기가 있어도 을이 병에게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환매 특약에 등기했을 때, 그러면 이 갑은 환매권을 누구한테 행사하냐? 환매권을 현재 양수인, 현재 양수인, 최종 양수인이죠. 현재 양수인한테 환매권을 행사를 한다. 그래서 현재 양수인한테 환매권을 행사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환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교환. 그래서 환매는 단일의 문제로 주로 나오기보다는 매매와 환매, 교환과 환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 그런데 이 교환은 뭐냐? 교환은 이것은 유상계약이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고, 낙성계약이고, 그 다음에 불요식 계약이다. 여기서 가장 쉽게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낙성이 아니고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나온다. 왜요? 교환하니까, 물건을 바꾸니까 물건을 준다. 요물계약 절대로 안 된다.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을 뭐겠다? 매매대금에 관한 것이죠. 매매대금. 그 다음에 매매비용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해제권이 있죠. 해제권.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에만 있는 거 있죠. 쌍무계약에만 있는 거 뭐가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위험부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교환은 뭐냐? 교환은요 금전 말고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교환이라고 그래. 우리가 매매는 뭐라 했죠? 매매는 맨 처음에 매매는 재산권과 그 다음에 대금이죠. 그런데요 여기 교환은요 대금, 돈은 안 되는 거예요. 재산권. 그러니까 재산권도 뭐가 있다?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고 뭐가 있어? 유가 증권이 있고, 물권에서 뭐다? 지상권이 있고 채권하고 지상권을 교환하고 지상권하고 유가 증권, 주식 있죠. 주식하고 맞바꿀 수도 있다.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교환이다. 이렇게. 이건 재산권이란 말이 중요하고 금전은 안 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그럼 어떻게 된다? 이 갑의 건물이 1억짜리고 1억짜리 갑의 건물, 여기 을의 토지가 9천짜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교환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뭘 한다? 1,000만 원에 이걸 뭐란다? 보충금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보면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의 이 보충금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충금은 마치 매매대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갑과 을이요, 여기 이 사람이요, 여기 건물에 대한 등기를 주면서 원로부터 토지에 대한 등기를 받았어. 그런데 아직 1,000만 원을 못 받았어. 그럼 매매대금을 못 받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에요.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충금이 나올 때 뭐가 나오냐? 그것은 계약의 해지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을이 또 보충금 1,000만 원하고 토지를 주고 건물을 넘겨받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데 보니까 비가 새더라. 알겠죠? 그럼 뭐가 된다?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둘이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하고 2월 1일 계약을 하고 3월 1일 날 등기를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이 2월 20날인데 건물이 갑자기 불타버리고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 언제 등기해 준다? 언제? 원로부터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플러스 1,000만 원을 받으면서 등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요, 교환계약은 내용이 없어. 내용, 이게 끝이에요. 내용이 없는데 교환계약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문을 억지로 만든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만약에 교환해서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교환을 뭐로 바꿔서 읽어라? 매매로 바꿔서 읽으면 문제가 무조건 풀리도록 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교환은 뭐는 안 된다? 우리가요, 은행 가서 금전을 환전하죠. 환전. 원화를요 달러로 바꾸죠. 환전하죠. 그럴 때는 우리가 뭐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은 교환이 아닌 것이다. 알겠죠? 이것을 교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환매와 교환 계약,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예약 완결권,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보면은 뭐냐면 담보 책임을 봐요. 담보 책임, 같은 매매니까요, 지금요. 담보 책임을 보면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매도인의 무과실. 매도인요.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인데요. 책임인데 문제는 뭐냐면 매수인의 과실이 있다. 매수인의 잘못.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손해배상할 때, 손해배상할 때 참작해.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한다. 결국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즉 매도인은 무조건 책임을 짐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참작해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이건 매도인의 잘못이고, 순전히 전적으로 누가 잘못했다?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 전적으로 매수인이 잘못하죠. 전적으로. 그랬을 때는 이때는요, 매도인은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없다. 그래서 전적으로 매수인의 잘못이 있으면 매도인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또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 먼저 570조, 572조, 574조, 575조, 576조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조금은 이건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 다음에 용익 권능의 제한, 저당권의 행사,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다? 여기요, 종류물 581조, 종류물 있다. 종류물, 이렇게. 종류물, 물건에 관한 하자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요, 여기에서 대금 뭐가 있다? 감액 있죠. 대금 감액 청권이 있고, 계약 해제권이 있고, 여기 손해배상 청권이 있고, 손해배상, 그 다음에 여기 제척 기간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금 감액 청권이죠. 청권 앞에 감액이 있죠. 이거 뭐예요? 형성권이죠. 형성권, 그 다음에 해제권도 형성권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제척 기간 맞잖아요. 제척 기간, 형성권이니까. 손해배상 청권이죠. 청권은 뭐다? 소멸시효, 이렇게. 이게 이제 달라진다. 소멸시효. 그런데요, 우리 법조는 뭐다? 대금감액 계약의 이제 손해배상을 다 제척 기간으로 봐. 그래서 판례가 좀 이따 보면은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에도 걸린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러느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죠. 대금 감액이라는 것은 없어. 해제는 선이 악의를 볼만하고, 해제는 선악 볼만하고 해제할 수 있다. 왜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계약의 해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를 못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를 해. 손해배상은요, 선의는 되고 악의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이때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을 배상한다. 원래 우리가 담보책임 봐봐요. 담보책임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가 불능이다. 전부.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원시적, 객관적, 일부가 부족이다. 일부. 그러면 담보책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담보책임은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이익이라고 해야 돼? 신뢰이익. 그런데 판례가 여기서는 무슨 이익이라고 했다? 이행이익.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제척기간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일부가 타인의 권리는요, 선악 불문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계약 해제는 선의만 되고 악의는 안 되고요. 손해배상도 선의만 되고 악의는 안 돼. 이때의 손해배상,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도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을 배상한다. 이게 중요해. 원래는 무슨 이익을 해야 돼? 신뢰이익. 그런데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이행이익을 배상하고요. 제척기간은 선의는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악의는요, 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안 날이냐 한 날이냐 이렇게요. 수량 부족 뭐죠? 수량 부족은 선의만 된다. 선의만. 계약 해제, 손해배상,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용익권능은 뭐냐면 매수인이 집을 샀는데 그 집에 지역권이 있다고 했는데 없거나 그 집이 누군가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거나 그 집에 누군가가 전세로 살고 있거나 아직도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이 아직도 살고 있는 경우, 그럼 나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대금 감액을 못하고 선인 경우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해제는 항상 이런 말이 나온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언제보다 선이니까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저당권은 대금 감액을 놓고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은 없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 2, 3, 4, 5 보통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것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해제권,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대금 감액, 그 다음에 저당권 행사에서 계약 해제, 손해배상인데 이때는 항상 봐봐. 우리는 봐봐. 수량 부족에서 매수인은 선일 때만 보호되죠. 이때는 뭐라냐? 수량 부족에서는 매수인이 선인 경우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꼭 나와. 그런데 여기는요, 선이 악의를 불문하죠.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은. 이렇게 매수인 이렇게만 나오면 이것은 무엇을 포함한다? 선, 악을 포함할 때는 그냥 매수인. 선이면 선이, 악이면 악이만 얘기할 때는 뭐다? 그것은 반드시 앞에다 그 말을 집어넣어야 돼. 여기 봐봐. 저당권의 행사에서 해제권은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다. 선악불문하고,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선악불문하고. 그런데 악의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을 꼭 집어넣고 싶어.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저당권의 행사에서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굳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제척기간이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전부 타인의 권리, 저당권 행사다. 나머지는 모두 몇 년이다? 1년짜리 몇 개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1년짜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척기간이 1년이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 우리 시험에 1년짜리가 아닌 거 나왔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다? 전부 타인의 권리가 나왔다. 알겠죠? 1년짜리가 아닌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일부 타인의 권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소유다. 이렇게. 병소유다. 이렇게. 일부가 타인의 것이다. 이 말이 일부 타인의 권리란 말이다. 수량 부족이란 말이 뭐다? 수량 부족은 반드시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렇게 나와야 돼.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것을 뭐라고 한다? 평당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이것을 100평 이렇게 100평 이렇게요. 평당 100만 원에 100평 이렇게 평당 100만 원 이것을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이 없는 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선악불문하고 대금 계약해제 손해배상인데 또 저당권은 선악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뭐가 있다? 출제 비용 상환청, 출제 비용 상환청구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저당권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 봐봐. 지금 저당권은 저당이 잡힌 집을 매수했다가 그 다음에 경매가 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 말이잖아요. 을이요, 매수인이 을이 상실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때 담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구조가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매수했어 을이. 그런데 본등기가 되니까 직권으로 말소가 됐어 을이. 알겠죠? 구조가 똑같죠? 매수했다가 없어지니까 똑같죠? 단지 본등기냐 경매냐 차이만 있죠. 여기요 가압류가 인 것을 매수했어 매수. 그런데 이것이 압류로 인해서 경매가 돼서 이것을 말소가 됐어 말소. 알겠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576조 담보책임이다. 가등기가 있고 가등기가 있는 집을 매수했는데 본등기가 됨으로써 직권 말소됐다. 576조 담보책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해서 담보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저당권으로 인해서 뭐가 돼야 돼? 경매가 돼야 돼. 저당권으로 뭐가 돼야 돼? 경매가 돼야 돼. 경매가 됐을 때 경매 그때 말소 주어져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경매가 되지 않는 한 그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매가 돼야 된다 이렇게요. 됐죠? 두 번째.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581조 종류물이죠. 이 581조에서 중요한 것은 종류물에는 뭐가 있냐? 하자 없는 물건,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해. 이 하자 없는 물건을 뭐라 한다? 이것을 완전물,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이것을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완전물 급부, 완전하게 급부를 청구했죠. 그러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자 없는 급부는 종류물에만 있고 어디에는 없다? 특정물, 특정물에는 이런 말이 없다, 특정물. 그래서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한다. 완전물 급부 청구는 종류물에만 있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 570조에서 576조까지는 뭐가 중요하다? 매수인은 선이냐 악이냐만 따진다. 그런데요, 이 종류물 물건의 하자에서는 뭐를 따진다? 선의 플러스 뭐를 따진다? 무과실, 이것을 따진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한다, 이렇게. 잘못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 1년짜리가 아닌 것은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라고 그랬죠? 또 시험에 아직 다른 국가고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 대금 감액청구권하고 계약 해제권이 동시에 인정되는 거, 이렇게 동시에. 그때는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선의인 경우, 수량 부족에서 선의인 경우는 대금 감액과 계약 해제가 동시에 인정되죠. 됐죠, 지금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이 동시에 인정되고, 동시에. 그것도 일부 타인의 권리 선의인 경우, 수량 부족 선의인 경우이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냐?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것,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해제권,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대금 감액,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뭐다?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 있다, 이렇게 이것을 입체적으로 조금 봐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물건의 하자죠, 물건의 하자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해.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물건의 하자를요,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하자 담보 책임에서 이때 하자는 객관적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객관적 하자는 뭐냐?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성능이 있으면 유효이고 성능이 없으면 하자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객관적 하자다, 이렇게 하고, 이 하자로 인해서 확대 손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확대 손해. 이 확대 손해는 뭐가 있다? 의무 위반, 의무 위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확대 손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봐봐. 이 물건의 하자에서 하자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 이 물건의 하자에서 담보 책임, 뭐죠? 제척기간은 6개월이거든요. 6개월, 권리는 1년인데 이것은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려요. 그리고 또 손해배상 청구권은 판례가 청구권이니까 6개월의 제척기간이 걸리지만 원래는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 하자가 있은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 10년의 소멸시효에도 걸린다. 이게 중요해. 원래는 뭐다?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려야 돼. 계약해제, 계약해제, 손해배상은. 그런데 판례는 하자에 있어서 하자, 물건의 하자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이것은 청구권이고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척기간이면서 동시에 소멸시효에 된다. 그래서 판례가 뭐냐?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해서 소멸시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리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도 걸린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이미 기출이 된 상태이다. 알겠죠? 그래서 소멸시효에도 걸린다. 이 말이 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 경매가 있다. 경매에서 담보 책임이죠. 경매에서는 갑이죠. 갑을 채무자라고 하죠. 채무자. 이 사람 뭐라 한다? 한마디로 매도인이죠. 그 다음에 을이죠. 을을 채권자죠. 채권자를 뭐라 한다? 저당권자죠. 저당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경매가 됐죠. 병을 경락인이죠. 경락인을 뭐라 한다? 매수인이죠. 우리는 누구한테 담보 책임을 추구하는 거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러면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되면 안 돼요. 경매가 무효가 되면 안 되고, 경매에서는 권리하자,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을 지는 거지,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경락받은 물건의 하자가 있다,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때의 물건을 뭐라 한다? 법률적 장애. 법률적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보고 경매에서는 담보 책임이 없다. 경매가 무효가 되면 담보 책임은 없다. 담보 책임은 채무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보 책임은 매도인이 지는 거잖아요. 결국 채무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배당받은 채권자가 2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다? 경매에서 담보 책임은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진다. OX, X고. 그 다음에 이것은 권리에 관한 것이니까 대금 뭐죠? 담보 책임은 대금 감액청권, 계약 해제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청권이 있다. 몇 년이다? 안 날로부터 몇 년? 권리는 1년, 물건의 하자는 몇 개월? 6개월이다. 이때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없다. 하지만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으면 그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우리 집이 경매당한 것도 억울한데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매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으면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래서 경매에 관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이죠. 채권에서요. 채무자가 먼저 양도인이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말이죠. 자력을 담보한 경우 첫 번째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면은 계약 체결 시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 본다 그러면 안 돼. 우리 시험에 본다로 나왔어. 알겠죠? 아직 변제기 전에 채권을 양도할 때는 언제요?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해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때는 변제기에 이미 도달한 채권을 양도할 때는 계약 체결 시에 자력을 담보하고 변제기 전의 채권 변제기 전 그때는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알겠죠? 추정. 여기서는 추정이고 본다가 아니고 여기는 변제기에 이미 도달했으니까 체결시고 변제기 전이니까 변제기에 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경매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1순위 정답이 뭐냐? 채무자가 책임을 1순위고 채권자는 2순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리하자고 물건의 하자는 안 된다는 것이고 경매가 무효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없는데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의 하자에서 하자는 객관적 하자 카달로그나 검사 성적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하자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확대 손해에서는 의무 위반 플러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그랬을 때 확대 손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우리가요 이 하자 물건의 하자에 있어서 채무자 즉 누구죠? 매수인이죠. 매수인의 잘못이 있으면 하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종료물의 하자에서 손해배상은 안 날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리지만 판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이므로 그 하자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에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특정물에는 절대로 없는데 종료물에는 뭐가 있다? 하자 없는 물건 완전물 급부청권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특정물에는 완전물 급부청권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임대차 마지막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